고향집을 떠나 병원 앞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횡문 근육 종양이라는 악성 소아암을 앓고 있는 14살 준교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돌봐주는 외할머니가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까 봐 혼자선 화장실도 못 가고 울기만 하던 준교는 4차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단 올라서 숨 차고 어지럽네. 4층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높았던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리던 소녀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준교는 횡문근육종이라는 일종의 소아암을 앓고 있고요. 어쩌다 두 평방에 작은 새처럼 갇혀버렸는지 현실이 두려워 마음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교복을 입고 공부하고 싶다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소원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준규 일어났으면 저 각을 좀 하자. 각을 좀 하자. 오늘도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된 하루. 아침을 알리는 건 쓰디 쓴 약입니다. 이거 해야 돼. 해야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다 헐어버린 입안으로 세균이 감염될까 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입을 헹궈야 한다는데요. 14살, 아직 어린 준교에겐 인생의 쓴맛이 너무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간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는 날이라 이따 좀 이따도 그것도 해야 돼. 왜? 해야지 뭐.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피할 수 없는 시간. 지금 9시 다 됐어. 그냥 관 소독하자 이제. 항암제를 직접 투여하기 위해 중심 정맥관에 삽입해 놓은 준교. 생사를 뚫어놨으니 얼마나 아플까. 할머니는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붙었어 여가. 여기가 붙었어. 뭐가 붙어요? 여기 관이 여기 살에 붙었어. 안 떨어져? 띄워봐야지. 떨어졌다. 고농도의 항암제를 손등의 말초혈관으로 주사하면 주변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을 삽입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준교는 꽤 오랫동안 혼자서 고통을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운동할 때 흔히 오는 근육통인 줄만 알았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3살 때부터 아팠대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해갖고 몰랐거든요. 저희도. 참다 중학교에 입학한 올 3월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진 것처럼 격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정형외과며 치과며 3개월을 떠돌다 서울의 큰 병원에 와서야 무서운 현실과 마주했죠. 검사하고 이제 결과가 횡문근육종암이라고 악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좀 좋지가 않게. 일종의 암이고 근육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쪽에 속하는 암이기는 하고, 준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횡문근육종도 그 종류, 그 조직학적 타입이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조금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두개골, 기저부, 두개골 맨 밑 바닥인데 그 바로 아래 이렇게 종양이 있습니다. 이게 턱뼈인데요. 이 뼈도 이렇게 좀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 6차례의 항암 치료를 해보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하기로 했지만 3차 항암을 받고도 여전히 그대로인 종양.
종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완전히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뼈까지도 좀 침범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위가 이제 완전 절제가 잘 되는 부위가 아니어서 지금은 항암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처음 예상했던 투병 기간은 길어야 1년 반. 끝날 날만 기다리며 할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투병일기 써왔습니다. 6월 9일서부터 첫 항암이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때서부터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 항암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의 작은 체온 변화에도 울었다 웃었다. 그저 손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견뎌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두 평 고시원에서의 공색한 삶. 언제 또 몸이 나빠질지 몰라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늘 대기해야 하는 위태로운 줄타기 같은 생활이 벌써 몇 달째인지 모릅니다. 밥이라도 배불리 먹였으면 좋으련만 아무거나 먹일 수도 없다는데요. 그냥 날 걸로 먹이면 안 돼요. 유산균이 있잖아요. 유산균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생채소나 과일에 혹시 있을지 모를 생활진균이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음식은 가열을 해야 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야, 수치가 떨어지긴 하겠다. 힘들어? 입맛도 없어? 근데 배는 거. 그래도 먹어야 돼. 약 먹으려면 조금만 먹자. 응. 그래도 오늘은 앉아서 밥을 먹을 힘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턱이 아프네. 턱이 아파? 오늘 갔을 때 교수님한테 얘기해.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할머니표 볶음김치. 하지만 턱에 있는 악성 종양 때문에 양껏 입을 벌리지도 못하네요. 원래는 양이 적지를 않았는데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속이 소화가 안 되면은 여기 위에 뭉쳐 있어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토하면은 응급실을 가야 되니까. 결국 더 먹고 싶은데도 중간에 숟가락을 놓아버린 준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인데도 어느새 15kg가 넘게 살이 빠져버렸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어느 것 하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애지중지 금쪽같이 키워왔죠. 3살 때 저한테 왔고요. 준교가 3살 때 왔고 준교 4살 먹으면서 4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내가 계속 키웠죠. 계속 이제 그러면서 키우면서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자식보다 더 귀히 여기며 손가락 하나라도 까질라 정성 들여 보살폈는데 어쩌다 그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할머니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준교 소원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래요. 과학고를 꼭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준교 꿈이 뭔데? 약사. 이제 약사를 바뀌었어. 과학고에서 약사를 바뀌었어.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 백혈병 같이 그 항암 치료를 오래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 같은 거를 좀 개발하고 싶어서 약사 되고 싶어서 그렇게 꿈이 바뀌었어요. 과학자에서. 그날 오후 혈액 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 네, 이것도 이상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의 수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수치 확인을 위해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준교의 몸은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걸까요?
준규야, 오늘 이 수치는 아직 괜찮긴 한데 오늘은 적혈구 맞고. 적혈 막 빨래요? 오늘 맞기 싫으면 내일 와서 맞고. 오늘 맞으면 내일 안 맞으면 돼요? 그럼 오늘 맞고 갈게요. 오늘 맞고 열나면 응급실 오시고 아니면은 금요일에 외려볼게요. 중성구수가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는 열이 날 수 있고 열이 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열이 나면 바로 이제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이름이랑 혈액형 확인해 주세요. O형에 플러스. 요 며칠 자꾸 어지럽던 이유가 적혈구 수치 때문이었다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맞을게요. 자기도 모르는 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린 준교는 아직 받아들이기 버겁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온 준교와 할머니. 손자에게 그날치의 약을 먹이고 할머니도 한 움큼의 약을 손에 줍니다. 이 약은 뭐예요? 치매 더 나빠지지 말라고 먹는 거고요. 이거는 어지러워서 먹는 거고요. 이건 관절약이에요. 준교가 암에 걸린 후 할머니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데요.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손자는 이게 다 자기를 돌보다 생긴 병인 것 같아 할머니를 볼 낯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치매가 심해져 손자를 돌보지 못하면 어쩌나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한데요. 게다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갖고 그때는 내가 옆에 있어갖고 바로 119 불러갖고 바로 병원을 갔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도 불안하고 여기도 준규도 불안하고 항상 그런 상태에서 나도 아프고 하니까 많이 힘든 거지. 저 멀리 전라북도 익산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외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평생 해오던 막노동 일도 못하고 가난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어린 게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손자는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는 마음이라는데요.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중격계 이게 다요. 누구에게 자랑해도 뒤지지 않을 1등 손자였던 준교. 상이라는 거 혼자 다 타왔어. 학교 선생님들도 탐내던 인재였습니다. 뭐가 돼도 크게 될 놈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었죠.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보단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더 고마웠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손자는 알고 있을까요? 이 교복 타놓고 입지도 못하고 간 거야. 타놓고 입지도 못했어. 한 번 입히지 못한 여름 교복은 훌쩍 살이 빠져버린 준교에게 너무도 커 보입니다. 손자 생각이 먹먹해질 때면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난 여기 앉아서 저 애들 뛰노는 거 보고. 눈을 들면 건강했던 준교가 뛰어놀던 초등학교. 저 위에가 저 나무 많은 데가 중학교예요. 저 안에가. 바로 지척엔 입학하고선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한 중학교도 보입니다. 중교 소속이 거기요. 지금은. 안 아팠으면 거기 다니고 있지. 여기 와도 거기 꼭 갔다 와. 할아버진 요즘 손자 대신 꼬박꼬박 학교에 가보곤 합니다. 저 교실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애들하고 노는 생각, 공부하는 생각. 준규가 언제나 나서 여기 오나 그 생각. 빨리 나서 와서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1년 반만 견디면 된다고 했는데 늙은 할아버지에게 시간은 왜 이리 더디 흐르는지. 한 달에 한 번 준교가 집에 오는 날만 기다리며 할아버지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늘도 할머니는 고시원의 공용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는 무엇보다 세균 감염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여기서 자욕도 하고 사과도 하기 때문에 가끔 여기 화장실을 가끔 해요. 특히 목욕을 하기 전에는 평소에 곡절은 더 신경을 써야 하죠. 준비야? 이제 목욕을 하실 준비하자. 준비 과정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중심 정맥관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방수 필름을 적어도 3장은 붙여야 합니다. 남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목욕도 준교에겐 중노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며칠 항암 치료하고 입원해가지고 못 씻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씻어야 되겠다 했고 언제 입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씻어야 돼요. 그냥 그냥 아픈 손자를 목욕시키는 건 할머니에게도 고통의 시간입니다. 독한 항암제 때문에 오늘은 발가락이 다 짓물렀네요. 피부도 약해가지고 싹싹 근데 막 이 껍데기가 살 피부가 까져요. 갓난아기보다 약해진 몸. 그래도 오늘은 목욕을 했으니 큰 숙제를 하나 해치웠습니다. 몸이 좀 살 것 같아지면 어김없이 학교며 친구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다음 주면 내려갈 수 있겠지? 올라가니까 들뜬 중교 앞에서 웬일인지 말을 아끼는 할머니. 일주일은 있을 거야. 저번에 일주일도 못 있고 진짜 뭔데 저 많이 먹지도 못하고. 너 저 10월 7일 날부터 검사야. 10월 7일이야? 아 왜 땡겼어? 땡긴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것밖에 없대. 저번에 10월 12일 이후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가 잘못 잡혀가지고 바꿨어. 어저께 바뀌었어.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야속한 건 어쩔 수 없어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쏟아내는 아이. 그 모습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1차, 2차 때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차라리 천국 가서 할머니 천국 가서 만나자고 나 먼저 간 거라고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1차, 2차 때.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 상황에서 굉장히 심한 불안 발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공황 이제 장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과 함께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지식할 것 같은 이제 이런 신체 증상들까지 동반하는 이제 이런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공황 발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약을 먹고 있다는 준교. 오랜만에 진짜 무모한 도적인이긴 한데 면 한번 먹어볼까? 준규 갑자기 왜 먹어요? 제가 평소에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스트레스도 받고 해가지고 먹으려고.
좀 겁나긴 하는데 일단 이거 스트레스 푸는 게 우선일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은 극한 상황까진 이어지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할머니랑 이제 하야하는 건가? 아니 할머니하고 싸운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슬쩍 화해를 청한다는 걸 사실 할머니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라도 안 받게 하려고 평소엔 못 먹는 매운 짬뽕도 조금 덜어주는 할머니. 그런데 좀 무리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힘들어? 왜? 힘들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지금 몸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러다 그만 길 한복판에 멈춰버린 준교. 저기 좀 앉았다 가야 될 것 같아.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왜 먹었을까? 왜 이리 많이 걸었을까?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머리 아파? 응, 일어나봐. 고시원까지 돌아갈 수는 있을지 가는 길은 천리말리.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태산만큼 높게 느껴지는 4층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다리 완전히 힘이 빠졌어. 힘이 완전히 빠졌어? 큰일 났네. 결국 무릎을 꿇어버린 준교. 이럴 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안 들어? 네. 일어날게. 네. 괜찮으시죠? 괜찮아. 아니야. 확실히 너무 갔다 오고. 소화 안 된다며. 소화 좀 터져. 소화 좀 붙이죠? 오늘 근데 진짜 갈 것 같아. 오늘 갈 것 같은 느낌이? 그게 느낌이 갈 것 같으네. 저를 한번 힘을 주죠. 준교의 몸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됐어. 며칠 후 소아암 병동에서 다시 만난 준교. 속이 안 좋아지니까. 구토를 억제하는 진토제를 처방받고도 준교는 한참을 누워있기만 하는데요. 현재 들어갈게. 이름 불러주세요. 1시간짜리 들어갈 거고요. 방광보호제까지 같이 들어갈게요.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참으면 안 돼요. 그 밤 응급실에 실려온 후 바로 입원한 준교는 4차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병원에서 명절을 보냈죠. 떡은 왜 먹는 거야? 너무 속이 비어서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물 다 마셔. 독한 항암제 때문에 울렁거리는 속을 송편으로 달래보려는 준교. 그러고 그래서 문어떡이라도 하나 사와요. 문어떡을 사오라고? 저 턱이 아프다면서 들어먹으려고. 그거 먹으면 턱이 더 아플 텐데. 꿀기를 먹다 씹어먹는 게 아니라. 물만 다. 그래도 준교는 제 나름대로 하나씩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못 해냈을 일들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드신데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아파서 죄송하고 앞으로 나와서 효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애기가 뭐 저게 준교가 지나온 힘들었던 시간들. 일단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좋은 추억은 아니래도 나중에 이게 그래도 남을 거네.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이런 시킬 수 있을까고. 지난 이날을 언젠가 담담히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준기야, 거기서 하나 같이 찍자. 내면자. 혼자가 아니어서 견딜 수 있는 오늘. 준교는 내일도 잘 이겨낼 겁니다. 그래, 그렇게 오는 거야. 아픔을 딛고 한 뼘 더 성장할 준교의 미래. 그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투병 기간 동안 준교를 봐온 정신의학 전문의는 준교가 지금 외상 후 성장 단계를 거치고 있다 말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후 스트레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데요. 지금 그 누구보다 성장통을 심하게 겪고 있을 준교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